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오늘도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난임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의외로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자연스레 난임 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치료 과정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임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자연병원 난임센터 신용원 센터장과 함께 난임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환경 호르몬 등의 여러 요인이 더해지면서 난임 환자가 늘어났는데요. 계속 증가할 거라 예측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신용원 센터장과 함께 난임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더 많이 우리가 난임을 겪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 난임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인 건지 궁금합니다. 난임이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피임 없이 했을 경우에 1년 정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임신을 시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임신이 되기를 기대하고 원할 텐데요. 부부의 70%는 6개월 이내 임신에 도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에서 44% 정도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는 각 배란 주기마다 임신에 성공할 기회가 평균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신에 도달하기까지는 본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한 과정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100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난임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있을까요? 2020년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인구의 22만 5천 명 정도는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30만 명에 육박할 걸로 예상됩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여성의 연령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실정에 의하면 사회 경제적 원인 때문에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초혼 연령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연령조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연령에 따른 임신 성공률에서도 35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 35세가 좀 중요한 나이인가 본데요. 이 35세 이후부터는 임신 성공 가능성이 확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여성의 경우 그 35세 이후부터 난소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요. 난소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이라든지 배란 기능에도 급격한 감소가 있습니다. 물론 40세 이후부터는 더 심각하게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정하게 뭐 나이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난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살펴보죠. 난임의 원인을 크게 첫 애를 낳고 둘째가 잘 안 생기는 속발성 난임, 아예 처음부터 임신이 안 됐던 원발성 난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난임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를 특정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굳이 원인을 나누자면 남성, 여성 모두의 원인이 있는 양측성 원인, 남성의 문제가 있는 남성 원인, 그리고 여성의 문제가 있는 여성 측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아무런 원인이 없이 임신이 안 되는 원인 불명의 난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원인은 난관이 막혀 있는 난관 요인, 그리고 배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배란 원인, 그리고 자궁에 질병이 있다든지 자궁 주위에 병이 있어서 임신이 또 잘 안 되는 자궁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 요인으로는 발기나 사정 장애, 정액이나 정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아무 문제 없이 임신이 안 되는 원인 불명의 난임도 25%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한 10% 정도 보고됐었는데요. 요즘은 최근 25%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뭐 첫째는 잘 임신해서 낳았는데 둘째가 임신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원인들이 네. 그 첫째 출산으로 나타나면 물론 둘째의 원인, 그 둘째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첫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환자들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앓고 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 첫애는 운이 좋게 가졌지만 정말 운이 둘째 좋았던 때 거네요.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거나 난소 기능이 이제 다낭성 난소 같은 경우는 난소 기능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비란이 실제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발병을 해서 그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제왕절개 첫애 때 제왕절개를 했는데 난간 유착이라든지 난간 폐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궁 내막 손상이라든지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려면 이제 검사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 네, 네. 주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주로 생리 시작 3일 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요. 가장 기본적인 기초 검사를 합니다. 기초 검사에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이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난소 나이라든지 다른 면역 질환이나 호르몬 질환 이런 거 여부를 파악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궁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나 자궁의 기형 여부를 판단하고요. 이에 비해서 남성의 경우는 상당히 검사가 간단하고 손쉽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정액 검사고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검사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원인 불명의 난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은 이런 검사를 다 했는데도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정상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은 안 되는 거고요. 네, 아우, 너무 답답할 것 네. 같아요. 많이 답답해 하시죠.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검사 과정에서 원인이 파악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되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손쉽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 부담이 없는 방법은 배란 유도법입니다. 배란 유도법은 생리 3일째 병원에 내원하셔서 배란 유도제를 복용 후 저희가 배란일이라고 추측되는 날짜에 부부관계를 하시면 임신으로 성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것 저는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 방법 중에서도 이제 흔하게 이루어지는 게 인공수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그 대부분 환자들은 인공수정이 자연 임신의 한 방법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시는데요. 사실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그 주기에 의한 배란 유도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란 유도제나 주사제를 사용해서 난포를 키우고 저희가 원하는 시점 또는 배란을 정확히 추정을 해서 그 시기에 배란 유도제를 투여하고 추출된 정자를 자궁 내에 이렇게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남성의 정자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부부관계가 조금 어려우신 분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생리 3일 내에 초음파로 난포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 배란 유도제와 난포 자극 호르몬을 이용해서 난포를 키우게 되는데 이때 난포가 잘 크는지 초음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난포의 크기가 적당해지면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주고 36시간 후 좋은 정자만을 선별하여 자궁곽 내로 주입합니다. 체내에서 수정이 잘 이루어진 배아가 내막에 잘 착상할 수 있도록 내막을 키우기 위해 질정을 계속해서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인공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럼 체외수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체외수정 시술은 과거에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도 불렸던 시술인데요. 현재는 몸 밖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다는 의미로 체외수정 시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체외수정 시술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여성의 배란 주기에 맞춰서 여러 개의 난자를 키우고 채취한 뒤에 몸 밖에서 수정을 시킵니다. 이 수정된 수정란을 밖에서 3일에서부터 5일 정도 배양하고 잘 자란 배아를 선별해서 자궁 내로 이식해주는 방법입니다. 난포를 키우는 방법에는 장기요법, 단기요법, 그리고 기장제요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기량요법을 이용해서 체외수정 시술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개의 난자를 동시에 키우면 모든 난포들이 동일하게 커지지가 않습니다. 난자가 배란되는 시점도 달라지는데 이때 배란을 억제하는 주사가 기량제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모든 난포의 크기가 적당히 자랐다고 판단될 때 난포 터트리는 주사를 주고 36시간 후 난자 채취를 합니다. 체에서 수정한 배아는 3일째나 4, 5일째 이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난자 채취를 하는 과정입니다. 초음파 프로브에 채취 바늘을 결합하고요. 난자를 포함하고 있는 난포액을 채취하게 되는데 이 난포에서 난자를 찾아내서 수정시키는 것이지요. 환자들이 가장 긴장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 마취 후 채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영상은 전통적인 자연 수정입니다. 채취된 난자에 정자를 투입하여 자연적으로 수정이 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체외 수정 과정에서 난자의 껍질이 두꺼워 정자가 뚫고 들어가지 못하거나 정자의 운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정자 한 마리를 난자에 직접 주입하는 미세 수정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한 정자를 한 마리만 잡아서 난자의 세포질내로 직접 주입을 합니다. 체외 수정의 그 임신 성공률은 평균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본인이 난임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빠르게 내원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체외의 저 수정 성공률이 40~4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역으로 70에서 60%는 실패를 한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의 시술에도 불구하고 임신에 실패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좋은 품질의 배아를 이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임신에 실패한 경우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 배아 발달에 관한 영상입니다. 각 환자마다 또는 같은 환자의 생식세포로 수정시킨 배아일지라도 등급이 다른데요. 이렇게 발달된 배아 중 최상의 배아를 선별하여 이식하게 됩니다. 수정된 배아가 3일에서 5일째까지 발달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런 최상급 배아를 이식하여도 임신에 실패하는 경우이죠. 이를 반복 착상 장애 RIF라고 합니다. 난임 부부의 증가 추세와 함께 이런 RIF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더불어 난임을 치료하고 임신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이 RIF 환자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RIF 환자의 경우 추가적인 난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면역 세포 검사, 혈전 성향 검사, 염색체 검사, 엽산 대사 검사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검사 결과에 따라 원인이 명확해지면 각 요인에 맞게 교정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에 도달하기까지 가장 어렵다고 보여지는 반복 착상 실패 환자는 자궁 내막 이상에 인해 수용성이 떨어지거나 상실한 경우입니다. 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복 착상에 대한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자궁 내막의 수정란에 대한 그 수용성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우선 황체 호르몬의 보충이라든지 자궁 내막 자극술, 그리고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혈소판 풍부 혈장 주입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궁 내막 자극술은 자궁 내막에 작은 스크래치를 내서 자궁 내막이 다시 회복하는 회복력을 이용해서 착상을 그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요. 최근에는 신재생 의료 기술로 올해 2022년 2월에 등재된 방법인데요. 혈소판 풍부 혈장 주입술이라는 방법이 요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과거에 연골 부위 손상이라든지 피부 재생 그리고 나식 수술 후에 회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행했던 방법인데요. 이제 이게 영역이 확대돼서 지금 반복 착상 장애 환자에서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 혈소판 풍부 혈장? 네, 맞습니다. 좀 어렵죠. 생소합니다. 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혈소판 풍부 혈장이란 다른 말로 PRP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치료 대상인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에 특수 키트를 사용해서 원심 분리시킵니다. 원심 분리시키면 혈소판이 많이 있는 혈장 부분만을 추출한 것을 말합니다. 혈액의 색깔은 붉은색이지만 분리를 통해서 노란색의 혈장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혈장 내에는
고농축 혈소판과 사이토카인 등의 성장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염증 단계의 전반적인 시간을 줄여주고 치료 과정을 가속화시킵니다. 내막 요인으로 반복 착상에 실패한 환자들의 동결배아 이식 중 주기 전에 보통 2, 3회 정도 시행하면 임신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본인 혈액에서 채취한 물질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도 거의 미미합니다. 그렇군요. 참 뭐 여러 가지 그 난임을 극복하는 네. 과정을 듣다 보니까요. 부부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설명해 주신 것들 중에서는 뭐 여성이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도 네. 있고 또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이렇게 장기간 시도를 할 때 네. 여성의 몸에 무리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체외 수정 시술은 그 호르몬 주사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난자를 동시에 키워내야 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약도 맞아야 되고 네. 난자 처치 마취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의 경우 큰 무리 없이 잘 이겨내고 있고요. 또 크게 이렇게 몸에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위험한 게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배에 복수도 찰 수 있고 또 몸이 많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난소 과자극 증후군 자체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크게 문제 없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해도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예, 말씀.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하지만 격한 운동을 요하는 직업이라든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에는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난임 치료는 과정도 과정이지만 비용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뭐 정부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시술에 따라 또 같은 환자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나이나 난소 기능에 따라서도 약값이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난임 치료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령이겠죠. 네. 난임 치료는 2022년부터는 과거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것이 지자체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7회까지 보장되던 난임 치료, 특히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에요. 지원 횟수가 9회까지 증가됐고요.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50%인데 난임 치료의 경우는 30%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보통 최대 9회까지 국가에서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회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경제적으로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액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이요. 네. 아이 태명이 1,000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1,000만 원 들었대요. 과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 정도 그렇게 네. 고생을 많이 했다고. 난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런 걸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난임 극복을 위해서는 일단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난임 치료를 하다 보니까 난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좌절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던 그런 환자들이 이제 무수히 떠오르고 제가 이제 난임 치료하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임신이 안 됐던 환자들도 있고 임신에 성공해서 환호를 지르고 또 돌잔치라든지 10살 때 20살 때까지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임신에 대한 갈망이 있으시고 노력하신다면 언젠가는 임신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되고 난임은 글자 그대로 임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이지 임신이 안 되는 불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혹시 임신에 난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난임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저희들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치료비용도 일부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신용원 센터장과 함께 난임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헐인데요. 네.
활동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골밀도가 약해서요. 작은 충격에도 척추를 다칠 위험이 큽니다. 네, 평소에 운동 꾸준히 해서 체력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요. 혹여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주제가 난임 치료입니다.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전주 MBC, 닥터 MBC가 여러분을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